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동국대 향가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향가 연구가입니다. 향가는 아무렇게나 심심풀이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향가만의 독특한 제작법이 있었습니다. 철저히 향가는 그 제작법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작법을 지금까지 미해결된 수많은 과제에 적용하여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향가를 모두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향가 11곡을 추가로 발견하였습니다. 한글로 표기된 향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리랑, 가시리, 정읍사 등등이 한글 향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일본의 만엽집 4,516곡이 모두가 향가다, 이러한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두고 일본 어느 신문사의 기자분께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느낀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까지도 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도구이기 때문에 향가 제작법은 반드시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100번, 1000번이고 다양하고도 엄밀하게 검증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향가 제작법이 옳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유물 하나를 저는 경주박물관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서기석, 즉 화랑서기석입니다. 향가 제작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향가는 고대 표기법에 따라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사실이었습니다. 고대 표기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향가의 문자는 뜻글자 또는 일타쌍피 글자로 기능한다. 일타쌍피 글자란 하나의 글자가 뜻글자와 소리글자로 동시에 기능하는 글자를 말한다. 향가의 노랫말은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더라. 문장은 노랫말 플러스 청은 플러스 본의 구조로 조립되어 있다. 향가는 이러한 표기법으로 쓰여져 있던 노래였습니다. 서기석의 74글자에는 지금까지 어떠한 연구자도 확실하게 풀어내지 못한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미해결의 구절들에 대해 향가 제작법을 한번 적용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노래도 아닌 서기석에 쓰여진 글이 100% 향가의 표기법에 따라 만들어져 있더라, 이러한 사실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노래도 아닌 일반적인 글인데 이 글이 향가 표기법으로 만들어져 있다? 저는 지금까지 향가의 정의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어느 작품이 향가 제작법에 따라 만들어져 있다면 그 작품은 향가다. 그렇다면 임신 서기석의 글이 향가라는 말인가?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향가 표기법으로 서기석의 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한자 몰라도 괜찮습니다. 한자에 대해서는 눈 질끈 딱 감고 저의 풀이 결과에만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랑 서기석의 풀이가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임신년 6월 16일 두 사람이 나란히 맹서한 것을 기록한다. 이것은 첫 구절을 풀이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 돌이 언제 제작되었느냐, 그 해가 바로 임신년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임신년은 어느 해일까요?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612년 등 4가지 가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아직 결정적인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천전서입니다. 하늘 앞에 맹서한다, 이렇게 풀립니다. 이 구절은 우리말 어순법에 따라서 한자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 앞에 맹세한다. 하늘천 앞전 맹세한다 서. 우리말 순서 그대로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늘 앞에 맹서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서 서기석의 글이 하늘에 고하는 성격을 가진 글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집과 지라는 두 글자가 사람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 두 글자는 뜻밖에도 화랑의 인물을 말하는 글자였습니다. 먼저 집이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집은 맡아 다스리다 집, 이러한 뜻으로 풀어야 했습니다. 화랑도는 우두머리인 화랑과 수백 명의 낭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화랑이 휘하 낭도들을 맡아서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풀어야 했습니다. 휘하 낭도들을 맡아 다스린다, 이것은 화랑의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라는 글자입니다. 지는 무엇을 뜻할까요? 지는 돕다, 지, 이렇게 풀어야 했습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지라는 글자는 16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6개나 되는 뜻 중에 왜 당신은 돕다, 하필이면 돕다, 이러한 뜻으로 푸느냐, 다른 뜻은 안 되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돕다라는 것으로 푸는 데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신라향가 창기파랑가에 보면은 이 글자를 풀 단서가 바로 창기파랑가 안에 있었습니다. 화랑 기파가 기강이 해이해진 여러 명의 낭도들을 아주 엄격히 다스렸습니다. 그러자 조정에서 기파랑이 휘한 낭도들을 다스릴 줄은 알았지만 그들을 돕지 않았다라는 죄목으로 화랑 기파를 처형합니다. 강가에서 징소리가 울렸고 기파의 목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기석에 화랑의 임무 3가지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충성의 길을 가는 것이고, 충도, 요겁니다. 충성의 길. 두 번째는 휘하의 낭도들을 맡아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 맡아 다스리다 집,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을 낭도들을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돕다, 지라는 글자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임무가 모든 화랑에게 부여되고 있었던 임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랑이 이러한 3가지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도 보고 들은 바가 없었거든요. 서기석은 화랑도를 알게 하는 중요한 역사적 유물이었습니다. 김영애TV는 향가로서 우리의 역사를 밝혀내고자 하는 TV입니다. 그러나 아직 영향력이 약합니다. 구독자 7,000이 눈앞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 역시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풀리는가? 일단 이렇게 풀립니다. 지금부터 3년간 충성의 길을 걷고 낭도들을 맡아 다스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 허물이 없을 것을 맹서한다. 화랑의 임무 3가지를 나열하고 허물이 없이 하겠다, 이렇게 맹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충격적인 글자들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5번째 글자, 붉은색 글자 이라는 것을 봐주십시오. 이는 향가에서 가래, 따비, 옛날의 농기구입니다. 가래나 따비로 땅을 파다, 이러한 뜻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만일에 맹서, 화랑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실패하게 된다면 나는 참수당하여 가래로 땅을 파,
그리고 땅에다 묻는 그런 연기를 하라, 이러한 보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네 번째 글자 과라는 글자를 보아주십시오. 붉은 글자입니다. 과는 향가에서 지나다 과 이런 식으로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화를 입는다, 무슨 일을 잘못하여 큰 화를 입는다, 그렇게 말할 때의 화라는 뜻의 본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임무에 실패하면은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화였습니다. 신라향가 찬 기파랑가를 생각해 주십시오. 기파랑은 낭도들을 돌보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창수되어 땅에 파묻히는 화를 입었습니다. 화랑의 맹서는 말로만 하는 맹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맹서였습니다.